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바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논란이 돼 왔던 이른바 플랫폼 택시 사업들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플랫폼 업체가 수익을 내게 되면 이제 수익금의 일부가 기여금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택시 감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인 택시의 임금 구조가 월급제로 달라지게 되고요. 고령자 개인 택시의 감차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요즘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따라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요. 네. 또 기존의 범죄 경력 조회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범죄 경력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는 아예 택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번 개편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택시 산업 전반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충북 오늘 정말 기대 많이 할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리포터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최혜율 리포터. 과연 어떤 소식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목요일 날 회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신가요? 근데 요새 이렇게 저녁 약속을 잡더라도 술을 조금 먹고 좀 일찍 들어가는 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이 법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5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과는 그 풍경이 사뭇 달라졌는데요. 윤창호법 천태만상, 그 안을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률인 윤창호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천태만상을 살피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부터 알아봅니다. 제1윤창호법 그리고 또 제2윤창호법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두 가지 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작년 말에 시행된 제1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부산에서 만취운전자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제2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제2윤창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에 관한 인명피해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는 1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골자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죠.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 정지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줄어들었을까요?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는데요. 한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세요. 더. 예, 0.02로 나오신 거예요. 0.02. 한광수치예요. 예,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은 전국 300건. 이 중 충북은 정지 9건, 취소 11건, 특정 거부 2명으로 모두 22명이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있는 건 정말 기막힌 일이지만 그래도 작년 이맘때쯤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 모두 확실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총 346건이 발생을 해서 그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서 약 34.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지금까지 2,553명인데 약 30% 정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 시민들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뭐 숙취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이것은 우리의 저녁을 바꿔놓게 됩니다. 청주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많이 가는 동네들을 둘러봤는데요. 식당가에 저녁 손님들이 몰리는 6시 30분경. 회식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회사 일 끝나고 회식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2차 가시나요? 2차는 못 갑니다. 왜요? 일찍 들어가야죠. 이 아무래도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회식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술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우리도 어쨌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도 길게 술자리를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 거의 대부분 끝내고 지체되면 대리기사가 더 늦게 와요. 그래서 일찍 불러서 일찍 오면 대리기사가 그만큼 빨리 와요. 근데 이렇게 달아오른다고 해야 될까? 한 10시, 11시 뭐 이렇게 되면 대리기사님이 안 와요. 피크타임이구나. 피크타임 때는 대리기사님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갈 때 빨리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남동도 역시 술집이 모여있는 동네 중 하나인데요. 주말만 해도 11시까지 가게 걷고 손님들이 빽빽하고요.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화난 것이 불야성인데요. 그런데 평일에는 9시가 되기도 전에 거리가 비어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테이블 하나를 지키고 있는 손님들도 근처에 살고 있는 집에서 걸어 나온 가족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주 문화가 참 많이 달라지긴 네. 했어요. 네, 맞아요. 대신 업주들이 술이 또 수치가 나름 덜 됐을 힘든 때 것도 있겠네요. 적발되면 또 제가 생활하는 지장이 좀 많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런 걸 아예 없애는 거죠. 그냥 저희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면서 술 한 잔 먹고 끝내는 거죠. 하루 일과 이렇게 푸는 거죠. 괜히 이 사람들하고 먹으면서 혹시 모를 음주운전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럼요. 음주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술도 한잔 하면서 그런 거네요. 다 집 근처에서 그냥 걸어가서 뭐 집 근처 5분이면 걸어가니까 매우 그렇게는 바람직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큰딸 맞죠? 큰딸은 어때요? 아빠 좀 일찍 들어오고 막 이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족이랑 있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 숙취운전 단속이 여러 직장인의 음주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찍 끝나는 술자리,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름 이맘때쯤이면 상승했던 매출은 떨어지기만 하니 덕분에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일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고 산남동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이었던 야외 영업이나 이제 테라스 영업 같은 것도 규제를 많이 당해서 기존 매출 대비 한 40% 정도도 많이 빠졌고, 물론 이제 윤창호법도 있고 지금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 골목에 계시는 분들도 원래는 뭐 2시 아니면 4시까지도 영업하시던 분들도 결국에는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한 확답을 못 하니까. 그리고 동시간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기로는 복대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상가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10시가 되면 슬슬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 식당은 일찌감치 마감을 하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해서 보통 12시까지는 손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9시만 돼도 손님이 거의 안 오셔가지고 회식이 지금 이번 달에도 지금 2개 정도가 취소가 됐고 이번 주에도 한 개 정도 또 취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회사원분들이 일단 늦은 시간에 안 오세요. 그냥 예, 좀 일찍 들어오시고 그냥 일찍 나가시고, 그리고 술 파는 것만 봐도 많이 줄었고, 기본적으로 2-3병 드시는 분들도 이제 뭐 1-2병만 드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오셔서 안 드시고 가신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단골분들은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는데 네, 이제 차이가 안 드시고 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도 손님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예, 뭐 차를 끌고 왔으면은 너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한 명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25% 감소했어요. 25% 30% 정도. 쉬운 얘기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 예상 밖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더 콜이 더 떨어졌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콜이 거의 없거든요. 청주에 전체에 있는 콜이 5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주말에 그냥 타고요. 평일에는 이제 제일 바쁠 때가 20그림이 제일 바쁜데 그때는 한 7개 정도 탈 수 있고 7개, 10개 정도.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 13개 막 이렇게 탔었는데 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왜 내가 대리를 부르면 오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윤창호법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른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대리 기사들도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이잖아요. 이제 사업이잖아요. 왜 그러면 여기서 안 가는 동네가 있어요. 금천동, 용암동, 가경동 그쪽은 가면은 콜이 없어요. 여기도 실은 콜이 없어요. 하복대는 별로 없어요. 지금 실은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곳은 율량동이에요. 율량동. 남하다 뒤쪽. 일반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대리운전 기사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잘 오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고객들 일반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동네에 있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흥덕구하고 청원구 쪽 그쪽만 유난히 이제 콜들이 손님이 많잖아요. 대리들은 한계가 돼. 예를 들어서 대리들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부른다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6시, 7시경에 가끔 예약콜이 떠요. 전에는 없던 게. 그러면 늦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침에 하는 콜이 늘어나긴 했나 봐요.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는 거죠, 문화가. 그럼 저녁에 준 거에 비해 아침에 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봤을 때 시장 상권이 오히려 옛날보다 술 문화가 많이 바뀐 거죠. 제가 찾아다녔던 곳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모두 전체 일부입니다. 그러니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동네마다 또 시간마다 다들 윤창호법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하다, 어떤 이는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하는 윤창호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갈림길에 선 우리가 마침내 같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법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건데 법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정말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을 걱정해서 술도 이제 조금 마시게 되고 적게 마시고 일찍 들어가는 데다가 다음날 숙취운전까지 걱정을 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이 회식 문화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 잔만 먹어도 걸린다라는 말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스트레스이겠지만 사실 좀 더 나은 사회로 걸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화면을 보았을 때는 물론 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윤창호법은 일단 음주운전을 이제 방지하는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식당가라든가 이렇게 대리 기사님들께서도 굉장히 불황으로 좀 빠져드는 것 같아서 경기가 이렇게 다 순환이 돼야 되고 엉겨서 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걱정이 아주 많이 되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정말 많은 이 자영업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 뭐 윤창호법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진 않으세요. 좋은 법이고 다 취지는 알지만 이게 워낙 요새 경기가 안 좋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찍 집에 가버리면 이제 인건비도 상승했는데 가게 문을 계속 열고 늦게까지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창호법이 우리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좋은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민 경제를 위한 그런 법들도
조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실 법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진통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힘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